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제 공무원을 다시 준비하시는 또는 경찰이나 소방서를 다시 준비하시는 재시생분들이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네이버 연가 스파트센터 인천 부편점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제가 칼럼을 지방지 시험 끝나고 바로 적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2년 공무원 제도전을 하는 재시생분들을 위한 10가지 팁 해서 칼럼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시생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먼저 기본서를 다시 봐야 하는 과목이 있고, 또는 기본서를 보셨던 분들은 뭐 마무리 강의나 압축 요약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이런 재시생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년에 공부했을 때 기본서 그냥 띄워놓고 바로 기출로 들어가거나 기본서 띄워놓고 바로 마무리로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 빠르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년에 기본서를 보셨던 분들은 기본서 다시 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빠르게 마무리 교재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출로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은 바로 기출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는 추후에 내년 한 뭐 1월달이나 뭐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오전에는 영어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 3단계로 나눌게요. 1단계는 재시생분들은 기본서 또는 마무리를 필요한 과목은 빨리 끝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을 준비하고 지방직을 준비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국어, 영어, 뭐 한국사, 뭐 행정법, 행정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과목이 있는데 일단은 영어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 방향은 칼럼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요거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소방특채, 생활영어, 독학 단계커리 영어고요. 그 다음에 2022년 국가직 지방직 영어 독학 커리 그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각 단계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 상당히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교재나 여러 가지들. 그리고 소방도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영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은 빼고 여기 소방영어 독학커리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링크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는 일단 영어를 놓고, 만약에 오후에 여기서 중요한 과목은 기본서나 마무리가 아직 안 끝난 과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랑 한국사가 국어, 한국사, 뭐 행정법, 행정학이 다 기본서나 마무리를 다시 봐야 된다 할게요. 그러면 오전에는 영어,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사. 저는 만약 전화 수험생이라면 한 3시간 반씩 잡고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국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뭐 다양한 케이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시생 수험생님들이 다들 진도 다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국사랑 국어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거예요. 영어는 어차피 1년 동안 계속 단계별로 천천히 나올 겁니다.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천천히 나오고, 한국사랑 국어를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영어는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해 주시고요. 자, 한국사 끝냈으니까 이제 법 과목 들어갈게요. 그러면 행정법 이제 기본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4일 정도 넣겠습니다. 월화목금. 그렇다고 또 한국사를 바로 기출로 들어갈 건데 한국사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수토일 이렇게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학도 이제 다시 기본소를 많이 들어간다 할게요. 기본소나 마무리를. 그러면 월화목금. 그리고 국어는 수토 이렇게 2를 넣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한국사랑 국어를 줄여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선순위는 일단은 기본서나 마무리를 끝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본서 마무리 안 끝낸 행정법과 행정학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서 4일 정도 놓고요. 또 한국사랑 국어를 줄이셔야지 행정법과 행정학을 빨리 끝낼 수 있고, 이렇게 줄여야지 행정법과 행정학이 빨리 끝나야지 다시 한국사랑 국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요게 1단계예요. 만약에 여기서 좀 응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어랑 한국사가 기본서 마무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할게요. 하지만 행정법과 만약에 행정학이 기본서랑 마무리 봐야 된다 할게요. 특히 과목이 이제 아예 고정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재시생분들 계실 거예요. 특정 과목을요. 그런 분들은 일단 급한 과목부터 넣는 거예요. 응용하자면 오전 영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행정법과 행정학, 뭐 예를 들어서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처음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오후에는 똑같이 행정법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저녁에는 행정학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국어랑 한국사는 바로 기출 들어갈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재시생분들은 그래도 과목을 좀 골고루 하기를 원하세요, 보통. 이 위의 케이스는 지금 전체 다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전제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세 과목을 일단 위주로 하고, 한국사랑 국어가 끝나면은 이제 행정법과 행정학이 들어갔지만, 이제 이 케이스는 좀 다른 게 국어랑 한국사는 바로 기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좀 수정해줍니다. 월화목금. 왜냐면 안 하면 또 까먹기 때문에 국어랑 한국사는요. 그래서 4일 정도 넣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사 기출로 들어가는 거죠. 수토. 그리고 여기서도 국어, 수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단계의 목표는 뭐냐면 모든 과목을 기본서 또는 마무리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 마무리가 아직 안 끝난 과목을 우선으로 해주는 거죠. 요거는 내 과목을 전부 다 해야 될 때. 초반에 영어랑 한국사 국어만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과 행정학을 놓고. 하지만 보통은 아마 이런 케이스일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안 끝난 과목을 4일 정도 놓고, 그리고 기본서나 마무리 끝난 과목은 2일 정도 넣습니다. 자, 이게 1단계입니다. 자, 다음에 2단계. 2단계에서는 기출을 풀지 말고 기출을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를 빠르게 들어가서 한번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기출을 계속 회독하면서 암기를 합니다. 먼저 기출 공부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출을 풀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비문학을 직접 풀어야 돼요. 이거는 독해니까 우리가 직접 풀 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직접 풀어야 합니다. 또 전공 과목에서 계산 문제 있는 영역은 직접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나 과목은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지 마시고 분석을 해주세요. 왜냐면 기출을 풀면은 여러분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출 양이 너무 많고, 우리가 내년 1년 즉 국가직과 지방직 안에 5과목이 다 교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기출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을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회독을 많이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은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들은 풀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시험 족보로서 분석을 하고 회독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풀고 회독을 많이 못하고 시험장에 갈 거냐, 기출을 안 푸는 대신 분석하고 회독을 많이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까지 풀고 갈 거냐, 당연히 후자 점수는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루에 3과목씩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과목도 들어가서 일주일 5과목 다 합니다. 오전에 영어, 오후에 하루는 한국사, 뭐 하루는 행정법, 저녁에는 하루는 국어, 다음날은 행정학, 이렇게죠. 월요일날은 영어, 한국사, 국어, 화요일날은 영어, 행정법, 행정학, 다시 수요일날은 영어, 한국사, 국어. 즉 영어는 매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는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험은 예전에 5과목 시험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5과목 원제수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국어 영어 싸움이에요. 언어 과목이니까. 나머지 과목은 암기 과목에서 여러분 해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께 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합니다. 대신에 영어는 급하지가 않아요. 영어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독학커리로 단계별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한국사랑 행정법, 뭐 국어랑 행정학을 한다고 하는데 특이사항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특정 과목이 좀 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를 좀 더 해야 되고 행정학을 좀 더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과목들은 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사 하는 날은 한국사만 해주시고요. 3시간 반 동안. 행정법을 하는 날에 한국사 좀 넣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행정학이 급하면 국어 하는 날에 행정학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과목은 다음날 보완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주세요. 뭐 월요일날은 한국사, 화요일날은 행정법,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좀 쉬기 전에 혹시 약간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일요일날 부족한 과목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특히 저는 국어는 한자 성어, 그리고 혹시 비문학도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 다 풀잖아요. 그러면 뭐 독해 산다 등등등 비문학 문제도 꾸준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성어 비문학은 행정학 하는 날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잡았습니다. 기출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여기서 기출 분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을 분석한다는 거는 우리가 영어 과목만 유일하게 시행처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20문제 섞인 시행처별 기출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다른 과목은 다 단원별 기출이 중요하죠.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을 여러분들이 분석한다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출을 분석하는 거. 자, 기출을 분석할 때는 첫 번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분석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봐주세요. 시험에서 뭐가 나오는지. 두 번째,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OX 포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풀지 마세요. 오답을 정답으로 다 바꿔놓으세요. 왜? 어차피 다음 주부터 다 암기해야 돼요. 미리 바꿔놓으세요. 네 번째, 해설이 잘 나온 문제들이 많거든요. 해설을 관련 문제 이론처럼 보세요. 자, 요렇게. 요게 기출 분석 1단계입니다. 일단은 기출 이렇게 분석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인강을 들으실 분들은 인강을 들으면서 하시고요. 한국사처럼 기출 해설 잘 나온 교재 또는 본인이 작년에 그 과목을 점수 잘 나와서 독학할 수 있다. 그런 분들도 바로 그냥 시작하세요. 자, 다음에 2단계.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다 보지 말고 중요 포인트 위주로 기출을 봅니다. 중요 포인트란 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강을 들었다면 인강에서 강사님들이 단원별로 선별해준 중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이걸 위주로 먼저 봐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출을 해독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이거 봐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요 직렬 위주로 봐주세요. 본인이 만약에 9급을 준비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9급, 9까지 지방지 위주로만 봐주시고, 본인이 소방지를 준비한다. 그럼 소방 위주로, 경찰 준비한다. 경찰 위주로만 해서 일단은 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기출 지역적인 부분도 나중에 다 봐야 되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 위주로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독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보는 게 좋죠.
왜냐면 그 지하철 포인트에서 혹시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면 굳이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고 대신에 중요 포인트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걸로 전차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 포인트 위주로 일단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OX 선별할 겁니다. 자신이 아는 것은 삭제해 주세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고, 합격생분들은 보통 아는 것을 삭제한다면 모르는 거 위주로 보고 그 모르는 것이 시험에 나오면은 맞춥니다. 하지만 불합격생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불안하니까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잘 못 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에서 많이 시험에서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합격생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고 일반적으로 불합격생들은 늘려나가는 공부를 해요. 불안해서. 그래서 아는 것은 삭제해 주시고 또 아는 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다음 해독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과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출 2해독 하는데 45일이 걸린다면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기출 2해독에서는 뭐 30일, 기출 3해독에서는 한 20일 걸린다고 할까요? 이건 다 다릅니다. 자, 기출 4해독에서는 한 10일, 기출 5해독에서는 한 5일, 기출 6해독에서는 내려볼게요. 뭐 하루 정도 걸린다 할게요. 뭐 841 공부법도 마찬가지지만 취지는 결국 비슷해요. 줄여나가는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두꺼운 기출을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면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출을 풀면 못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을 안 풀면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 푸는 연습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 기출 해도 빨리 하고 나서요.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이해서 하면 됩니다. 모의고사에서요. 기출은 풀지 마세요. 그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더 빠르게 볼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수험생들 많이 질문한 게 뭐냐면요. 근데 저 지금 아는데 나중에 틀릴 것 같은 거, 나중에 까먹을 것 같은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 어설프게 아는 거라고 할게요.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별표 표시하고 추후에 해독을 더 해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주요 포인트 위주로만 좀 보고 다 보지 마세요. 다 보게 되면은 기출 해독해도 또 남는 게 없어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 너무 많기 때문에. 기출은 여러 번 나눠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속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을 별표 치고 해독하자. 자, 그리고 이렇게 기출 2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중간에 마무리를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마무리나 압축강의 있잖아요. 요거. 초시생들이야 뭐 작년에 나온 마무리를 미리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마무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너무 늦어요. 그래서 작년 거를 저는 보는 걸 추천드리고 지시생분들이 기존에 마무리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하면 마무리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단원별로 흐름 파악이나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저는 중간에 꼭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본서, 기출, 마무리 여기까지 좀 저는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마무리로 한번 흐름 파악이나 각 단원별로 중요한 걸 체크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출을 분석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마무리가 뭐 뒤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마무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출을 위주로 보냐 마무리를 위주로 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은 기출할 땐 기출을 해주시고요. 마무리할 땐 마무리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두 개가 만약 끝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주로 이제 기출을 보시고요. 마무리는 자투리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2해독 끝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3해독 정도 한다고 할게요. 3해독은 철저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험생들 매년 관리해보고 학원을 운영해서 합격생들 많이 배출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출을 우리가 2해독, 3해독 정도 해야지 좀 아는 게 생깁니다. 이때 돼야지 우리가 누적 반복이 돼서 이해 암기가 좀 가능해요. 물론 재시생들 그게 더 빨리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3해독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위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3해독 이후부터는 이제 부분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내가 막 한국사 문화사 파트가 약해요. 그러면 이번 일주일 동안은 문화사 파트만 집중적으로 암기해보자. 뭐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필기노트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암기해보자. 그래서 3해독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특정 뭐 유형이나 기출이나 아니면 마무리나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좀 암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기본서나 마무리, 기출 1회부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3회부터. 그래서 기출을 풀지 말고 우리가 빨리 해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3,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들 해독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기출 또는 마무리 계속 암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단계 기출까지 끝냈다고 할게요. 마무리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자투 시간에 또 마무리 보겠죠. 자, 마지막 3단계는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9급을 준비한다면 3단계는 내년 한 1월달, 2월달 그때 되어도 늦지는 않아요. 자, 3단계는 총 3가지 과정을 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과정, 공기출 사이트나 또는 시대고시 기출이 답이다. 각 과목별로 시행착오 기출이 있어요. 이제 시행착오 기출 푸세요. 왜냐면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단원별 기출 풀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 기출로 실제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기출 경향을 체크해 보는 거죠. 만약 9급을 준비하려면 9급 9까지 지방지 위주로. 그리고 만약에 소방직을 준비한다고 하면 소방직 수험생들은 만약에 소방 전용 기출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공무원 전용 기출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소방 전용 기출을 보신 분들은 만약 9급이 너무 기출 문제가 빠진 것 같다 교재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9급 공기출 사이트 가서 9급 기출을 추가해도 되고 시대고시 기출답이다 9급 위주로 보셔도 좋죠. 반대로 소방직을 준비하시는데 공무원 전용을 봤다. 그러면은 그래도 소방 한번 너무 다룬 게 없다. 그러면 소방 기출 다운받아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방직 수험생들은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또는 모의고사를 푸는 겁니다.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를 푸다 보니까 틀리는 파트를 통해서, 틀리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단원별로 약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원별, 진도별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문제 푸는 거예요. 기초에서 푸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 또는 전보의 모의고사. 자, 요거는 늘 항상 말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강사님들은 강의를 팔기 위해서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는 다 어렵게 냅니다. 그리고 막판에 봉투 모의고사에서 좀 다시 쉽게 내죠. 문제를 어렵게 내야지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학생들은 더욱더 인강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저희 학교생분들도 동영모의고사 풀면 점수가 안 나올 때 많아요. 뭐 60점 나오고 70점 나오고 하지만 9까지 지방직 가면은 다들 90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공기출 사이트나 시대고시에서 시행착오 기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20문제 푸는 연습할 때 실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연습은 여기서 해도 괜찮아요. 자, 실전 연습. 첫 번째. 5과목. 우리 뭐 순서 같은 거 정하는 거. 5과목 순서 정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순서대로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과목을 잘해서 A, B, C 잘하는 과목 먼저 놓고 그다음 난 D, E가 약하니까 D다 놓고 풀겠다. 근데 이게 변수 생긴 게 뭐냐면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잘한다는 A, B, C에서 갑자기 어렵게 나오잖아요. D, E에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는 나는 영어가 약해서 영어를 D다 놓고 풀겠다. 안 돼요. 언어 과목은 여러분 앞에서 푸세요. 왜냐면 앞에서 집중력 다 뺏기고 나서 뒤에서 언어 과목 풀면은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순서대로 풀되 만약에 처음부터 국어로 풀기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 하면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최대한 원래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간 배분. 그럼 여러분들 시간 배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국어는 한 20분, 영어는 한 30분, 나머지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그리고 OMR 카드 한 5분에서 10분. OMR 카드 적는 연습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국어를 20분 정도 풀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4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40분 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풀 수 있는 과목에서 나머지 여러분들 20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찾지 말고 넘어가세요. 물론 시험 특성상 우리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하겠죠. 20문제 중에서. 그러면 학교생들은 그 문제 일단 넘어갑니다. 왜냐면 내가 부르면 난데도 몰라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 그건 100점 방지용 문제고 대신에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는 거죠. 그리고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연습이 안 되신 수험생들은 갑자기 그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갑자기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간 뺏기고 정작 풀 수 있는 문제도 더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넘어가자.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어려운 회차 있어요. 어려운 회차는 그냥 참고하시고 거기서 내에서 계속 집중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갑자기 포기하거나, 어렵다고 갑자기 막 답을 보려고 하고, 어렵다고 다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끝까지 계속 봐야 된다. 자, 그리고 틀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지역적인 문제 틀릴 수 있겠죠? 그건 참고하세요. 아,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구나. 근데 두 번째, 실수 틀린 문제 있죠. 그래서 뭐 복습을 안 했거나 암기를 안 했거나 까먹었거나 그런 건 보완해야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실수 연습 안 하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모에서는 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실전 연습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숫자들 다 풀 건데 다 못 푼다. 그럼 한 단계까지만 하고 가시고, 그리고 여기 공기출 또는 시대고시 기출답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죠. 자, 3단계에서는 매일매일 모의고사 풀고요. 남는 시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문제풀이 풀고 기출 계속 암기하시고 마무리 보시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방지를 준비한다. 그러면 아마 행정법이 그냥 생소하니까 좀 어려워하실 텐데, 행정법은 똑같습니다. 자, 행정법 기본서 인강 보세요. 아직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서 너무 이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과목 다 똑같습니다. 기본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해 암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못 나가요. 일단은 그냥 인강 완강하시고 필기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출 풀지 마세요. 행정법 기출 들으세요. 못 풀어요.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 행정법 기출은 여러분들이 또 인강 완강하고 필기를 해주는데, 아까 말했죠. 단원별로 출제 범위, 단원별로 출제 범위 보시고,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 다 OX 포인트로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오답을 정답을 다 바꿔놓고요.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해설을 관련 문제 기본서처럼 보자.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들어갑니다. 강사님이 도움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 위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기출과 마무리 같이 봐도 되고, 아니면 기출 위주로 보시면서 마무리를 자투시에 봐도 되고, 아니면 특정 기간에는 기출 외우시고 또 특정 기간 마무리 봐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년 한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그때 문제풀이 모의고사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출과 마무리 계속 같이 보는 거죠. 대신 법과목이니까 최신 판례 특강 다 챙기시고요. 저 소방지 수험생들 다들 행정법이 다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소방은 오히려 국어는 없어졌고, 영어랑 한국사는 이제 공모보다 훨씬 쉽고, 행정법도 되게 어렵게 내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서만 제가 그때 변별력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험생들은 어차피 세 과목으로 바뀌니까 오전, 오후, 저녁 비슷하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시생분들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재시생분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할 거예요. 다시 한다고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작년의 가능성을 보고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작년에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올해 준비한다 했을 때 과연 또 한다고 점수 잘 나올까? 이런 의문을 많이 품을 거예요. 근데 강사로서는, 그리고 학교생 매년 많이 배출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면요, 안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방향성 없이 잘못 공부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약점 체크가 전혀 안 돼 있거나, 그러니까 무턱대고 작년과 똑같이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서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준비하면서 부족한 점 보완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재시생분들도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파이팅입니다.